네, 1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절은 앰플리파이어의 디스토션이 되겠습니다. 즉, 앰플리파이어를 거치고 났을 때 신호에 왜곡이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섹션이 되겠습니다. 신호의 왜곡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앰플리튜드에 나타나게 되는 디스토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파수에서 나타나게 되는 디스토션이 되겠습니다. 이 앰플리튜드 디스토션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넌리니어리티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디스토션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앰프들에 발생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리니어하지 않은 그런 성질 때문에 나타나게 되죠.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리니어 앰프라고 한다면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가 되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인풋에 대해서 인풋이 이렇게 변할 때 아웃풋도 이 직선을 따라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시스템들은 동작 범위가 있으니까 세츄레이션이 될 수 있는, 우리가 PC 바이오스 잡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동작할 수 있는 거죠. VC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인트를 여기 잡았을 때,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까지만 이제 동작할 수가 있고, 인풋이 여기까지만 괜찮은 거죠. 여기를 넘어서는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아웃풋은 여기까지 나오지 못하고 클리핑 돼서 여기서 이제 잘리게 되겠죠.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웃풋은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잘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디스토션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가 파워앰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파워앰프는 어, 파워앰프 이제 베타 같은 경우에 3장에서 잠깐 다뤘었는데요. 베타가 H IC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파워앰프는 IC가 이제 높은 곳에서 이제 작동을 하니까 동작을 하는데요. IC가 보통 이제 베타가 이런 식으로 돼서 일정 그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그거보다 훨씬 큰 영역에서는 IC가 커짐에 따라서 베타가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베타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리니어하게 신호가 증폭이 되겠지만 베타 값이 이제 변한다는 얘기죠. 변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신호의 그 리니어리티가 이제 훼손되게 됩니다. 왜곡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앰플리튜드 디스토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프리퀀시 디스토션이 되겠습니다. 이 12.6절에서 다루는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시스템에 인풋을 넣게 되는데요. 인풋을 넣게 되면 앰프에 인풋을 넣으면, 그래서 단일 주파수의 인풋을 넣었다고 할 때, 그러면 출력에 나오는 것도 똑같은 주파수의 신호만 나와주면 좋겠죠. 이상적인 리니어 시스템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제 앰프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고 이 펀더멘털 프리퀀시, 이제 이 신호가 갖고 있는 주파수보다 더 높은 주파수 성분들, 오버톤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작으면 잘 안 보이고 어느 정도 이상 크게 되면 이제 눈으로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이제 앰프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시스템은 여기서 집어넣고 있는 펀더멘털 프리퀀시에 대해서 오버톤들이 전부 다 하모닉스만, 즉 주어진 주파수, 예를 들어서 이거 F1이라고 한다면 이 F1의 정수배가 되는 것들만, 그런 것들만 여기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TR로 이루어진 그런 앰프들은 그런 정수배들로 이루어진 하모닉스만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수배로 이루어진 그 보조파들만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고조파에 의한 디스토션이라고 해서 이제 하모닉 디스토션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앰프에 어떤 이 주파수, 가로축이 주파수라고 한다면 어떤 하나의 주파수 성분을 갖고 있는 사이누소이덜 웨브가 시그널이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출력에는 여러 주파수 성분을 갖는 신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A2라고 한 것은 이거를 주파수 성분을 F1이라고 할 때 이 크기가 A1입니다. A1, A2 이런 거죠. 여기는 이제 F1의 2배, 여기는 3배, 4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펀더멘털 프리퀀시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요거의 크기에 비해서 두 번째 고조파는 어떻게 되고, 세 번째 3차는 어떻게 되고, 4차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용어를 정의합니다. n 번째 고조파에 대한 디스토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털에 대한 B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펀더멘털 프리퀀시 요게 가장 큽니다. 가장 크고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팍팍팍 크기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한 왜곡을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그것을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HD라고 합니다. 전체 이제 고조파 왜곡, 고조파입니다. 한국말로는 우리말로 고조파 왜곡이 됩니다. 자, 고조파 왜곡은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첫 번째 이거대로 표시를 하자면 이런 거죠. 이제 A1의 제곱분의 RMS 같은 겁니다. 아이고. E2의 제곱, E3의 제곱, 점점점. 이렇게 한 것을 퍼센트로 나타내면 이제 퍼센트로 나타낸 THD가 되는 거죠. 다만 이 THD는 뭐 똑같은 앰프라고 할지라도 어떤 조건에서 테스트했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THD를 볼 때는 혹은 표기를 할 때는 항상 테스트 컨디션을 잘 봐야 됩니다. 이 테스트 컨디션에서 뭐 테스트할 때 주파수가 얼마였는지 혹은 뭐 게인이 얼마였을 때라든지 혹은 뭐 그때 이제 스윙하는 이제 또의 크기 있죠. 크기 V픽이 얼마였었는지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혹은 뭐 고주파를 몇 차까지를 끊어서 그 측정을 해서 계산한 것인가 라든지 뭐 등등등 그걸 이제 항상 이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모든 스펙들이 이제 항상 테스트 컨디션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것을 잘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THD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항상 이제 펀더멘털하고 하모닉스하고 섞여 있는 신호에 대해서 왜곡을 나타내는 하나의 파라미터다.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흔히 다루는 것은 클래스 B 혹은 클래스 AB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하모닉스 중에서 짝수배가 되는 이제 고조파들이 이제 주로 남게 됩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하모니까지 두 배가 되는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에 대해서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이후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펀더멘털하고 이제 그 세컨드 하모닉스하고 섞여 있는 그런 파형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시다. 세컨드 하모닉이 작아서 잘 영향이 크게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있다고 하고,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이런 파형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은 0일 때의 맥스 값, 2분의 파이일 때의 값, 보통 이제 그 DC 바이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이일 때, 반죽이 지났을 때의 미니멈 값.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얻어서 이것으로부터 펀더멘탈 프리퀀시의 성분이 얼만큼이고 그 다음에 세컨드 하모닉의 성분이 얼만큼인지 알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앞서 있었던 이 THD를 하모닉 디스토션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세컨드까지 있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 요거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서 있었던 것처럼 요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 언제냐면 시간이 0일 때, 2분의 파일 때, 파일 때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 파형을 우리가 파형의 모양을 가정을 하고 풀고자 합니다. 자, 이 파형의 모양은 임의로 상수항과 다음에 첫 번째 주파선분 그리고 두 번째 주파선분의 합의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수항은 그냥 뭐 I0라고 써도 되지만 우리가 DC 값이 있으니까 DC 값을 별도로 따로 표기를 하고 이렇게 합의 형태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앞서 있었던 세 점, 네,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 각각을 요 수식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t가 0일 때, 시간이 0일 때 이 값이 max였었죠. max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제 0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0 플러스 i1는 ic max 정한 것 빼기 icq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4분의 1 주기가 지났을 때 값이죠. 그때 icq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주 손쉽죠.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날아가니까. 세 번째로 반주기 지났을 때 값입니다. 미니멈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C 미니멈 마이너스 ICQ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값과 이 값은 전부 다 측정한 값이고 측정이 가능한 값이고 이거는 0이니까 뭐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3개고 그 방정식이 3개니까 당연히 미지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연립해서 풀어도 되고 뭐 아니면 이거를 이제 매트매틱스 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11이니까 여기는 1, 0, 마이너스 1는 1, 1 되겠죠. I0, I1, I2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IC 마이너스 ICQ 두 번째는 0, 두 번째는 IC 미니멈 마이너스 ICQ. 네, 그래서 이건 역행렬 존재하니까 역행렬을 곱해주게 되면 I0, I1, I2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결국에는 하모닉 디스토션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2차까지만 보고 있으니까 요것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1하고 A2의 B만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은 I1과 I2가 되겠죠. 이 I1과 I2의 B를 알 수 있으면 된다. D2를 구하려면 I1과 I2의 B를 알 수 있으면 되고 좀 전에 구했던 그 관계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혹은 이거를 전압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이 편리한 방법을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컨 하모닉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디스토션, 세컨 하모닉 디스토션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디스토션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으니까 우리가 파워가 전달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파워 앰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펀더멘털 프리퀀시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컨드 하모닉이라든지 서드 하모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따라서 로드에서 소비되고 있는 파워 역시 펀더멘털 프리퀀시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컨드 하모닉이라든지 그 이외의 고저파에 대한 그런 파워도 소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 펀더멘털 프리퀀시에 의한 그 성분이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상적으로는 100%가 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펀더멘털 프리퀀시 성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AC 아웃풋 파워와 그보다 더 높은 주파 성분들, 즉 고저파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파워, 이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1 성분만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주파 성분만, 펀더멘털 프리퀀시 성분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P이니까 2분의 1로 곱해주게 되는 거죠. 불행하게도 지금은 고저파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1뿐만 아니고 2, 3, 4 쭉 이렇게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전체의 합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I1의 제곱으로 묶게 되면, 곱하고 나누고 해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이 이제 THD의 제곱이 되는 거죠. 하모닉 디스토션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는 이것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만큼이 이제 불청객이 되는 거죠. 반갑지 않은 그런 손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THD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D2가 0.1, D3는 0.0, 그러니까 첫 번째 펀더멘털 프리퀀시 성분에 비해서 출력을 보니까 두 번째 주파수 성분의 크기, 2배가 되는 주파수 성분의 크기는 10%, 3배는 2%, 4배는 1%가 되는 그런 여건이라고 합니다. 그때 THD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4자까지를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대략 0.1이죠. 따라서 이거 제곱을 하게 되면 THD의 제곱은 0.01 정도가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앞서 있었던 것 중에 여기 전체 합은 이거 얘가 0.01이라는 얘기죠. 즉 요거의 한 1% 정도가 되는 것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는 거죠. 펀더멘털은 64W인데 이 나머지 고저파 전부 다 합쳐진 그 파워는 얼마가 되냐면 이거의 한 1%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64W 정도가 되는 거죠. 네, 0.64W.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두 번째 하모닉에 의한 크기가 10% 정도인데 파워를 하다 보니까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임에도 불구하고 파워에 나타나게 되는 영향은 1%밖에 안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THD가 1% 미만 정도면 오디오 같은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잘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음향기기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음향기기 같은 경우에는 1% 이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람이 이제 느낄 때 좀 편하게 느끼는 것도 있고, 좀 그 잡음이라기보다 그 원치 않는 신호 같은 경우에 좀 더 편하게 느끼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홀수배의 고조파라든지 혹은 저차보다 고차의 고조파에 대해서 더 불쾌감을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여기 데이터시트 있죠. 이 데이터시트에서 보게 되면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같은 경우 이렇게 테스트 컨디션이 쭉 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작다고 해야 될까요? 예. 0.06% 정도가 되는 PHD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프리웨어 할 때도 이런 거 많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신호를 주파수 성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분석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 프리웨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제
펀더멘털 프리퀀시하고 2배 선분, 3배 선분 쭉쭉쭉쭉 나가게 되죠. 이런 고저파 선분들을 쭉 다 합치게 되면 점점 합치면 합칠수록 원래 신호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그림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